한국 야단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조선 중기 경기도 어느 시골 마을에 박선비라는 양반이 살았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던 양반 가문이었으나 세월의 풍파를 이기지 못하고 몰락한 지 오래였지요.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이라곤 양반이라는 허울뿐인 신분과 늙으신 홀어머니, 그리고 좀이 쓴 몇 권의 책뿐이었습니다. 박선비는 과거 시험에 몇 번이고 도전했으나 번번이 낙방했어요. 학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시험장까지 가는 노자가 없어 제대로 준비할 수 없었고 끼니를 거른 채 시험을 보다 보니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일쑤였지요. 이제 그는 과거의 꿈도 출세의 희망도 모두 접은 상태였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달팠어요. 아침은 물로 때우고 점심은 그냥 굶었습니다. 저녁은 운이 좋으면 이웃집에서 얻어오는 보리죽 한 그릇이 전부였지요. 그나마도 어머니 앞에서는 배고픈 내색을 할 수 없었습니다. 늙으신 어머니께서 아들 걱정에 잠 못 이루실까봐 그는 언제나 배부른 척 연기를 했어요.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박선비는 장터에서 흥미로운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도성에 사는 김정승댁에서 큰 잔치를 연다는 것이었지요. 아들이 과거에 급제했다는 경사였습니다. 사내 진미를 준비하고 온 동네 사람들을 초대한다는 이야기였어요. 김정승.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박선비의 기억 속에서 희미한 연결고리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오촌 당숙의 처남의 사돈, 그 사돈의 8촌쯤 되는 먼 친척이 바로 김정승이 아니었던가요? 물론 얼굴도 본 적 없고 평생 한 번도 연락한 적 없는 사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양반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어제도 굶었고 오늘도 굶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께서 요즘 많이 쇠약해지셨지요. 제대로 된 음식 한 번 대접하지 못하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박선비는 결심했어요. 체면도 자존심도 잠시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준비할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니, 준비할 것이 아예 없었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박선비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도포를 꺼냈어요.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있었고 곳곳에 좀이 슬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 털고 다듬으니 멀리서 보면 그럭저럭 양반의 옷 같았지요. 도성까지는 걸어서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빈속에 먼 길을 걷는 것은 고역이었어요. 하지만 박선비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히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잔칫집에 도착하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그를 지탱해 주었지요.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드디어 김정승 댁에 도착했습니다. 대문만 해도 일반 가옥 서너 채는 되어 보였어요. 기와집의 위용이 대단했고 대문 앞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박선비는 한참을 망설였지요. 정말 들어가도 될까? 자신 같은 처지의 사람이 이런 잔칫집에 나타나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대문을 두드렸어요. 문지기가 나왔습니다.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박선비를 위아래로 훑어봤지요. 옷차림은 비록 낡았지만 양반의 행색이었고 풍채는 초라해도 선비의 기품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선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자신은 박아무개라는 사람으로 김정승 어른과 먼 친척 관계라고. 경사스러운 날을 축하드리러 왔다고 했습니다. 문지기는 잠시 안으로 들어가 확인했지요. 김정승 댁은 워낙 친척이 많았고 먼 친척까지 따지면 끝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같은 날 일일이 확인할 여유도 없었어요. 잠시 후 문지기가 나와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문을 들어서는 순간 박선비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넓은 마당 곳곳에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 상 위에는 평생 보지 못했던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육회는 붉고 신선했으며 육포는 정갈하게 썰어져 있었습니다.
각종 나물과 전은 색색으로 보기 좋게 놓여 있었고 떡은 윤기가 흘렀지요. 무엇보다 눈길을 끈 것은 황금빛으로 구워진 굵직한 굴비들이었습니다. 박선비의 침샘이 폭발했어요.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황급히 주변을 둘러보며 체면을 차렸지요. 다행히 아무도 듣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한 하인이 다가와 빈자리를 안내했어요. 박선비는 조심스럽게 상 앞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양반의 품위를 지키려 천천히 조금씩 먹는 척했지요. 하지만 몇 입 먹다 보니 그런 연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음식은 상상을 초월하는 맛이었어요. 박선비는 정신없이 음식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옆 사람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지요. 오로지 먹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한참을 먹다가 문득 정신이 들었습니다. 박선비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지요. 집에서 홀로 계실 어머니. 오늘도 제대로 된 끼니를 못 드셨을 어머니. 자신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데 어머니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께 이 음식을 좀 가져다 드릴 수 없을까? 박선비의 시선이 상 위에 큼직한 굴비 한 마리에 고정되었습니다. 저 굴비 하나만 가져갈 수 있다면 어머니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구워진 굴비의 고소한 냄새가 코를 자극했지요. 양심이 가책했습니다. 하지만 효심이 더 컸어요. 박선비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왼쪽에 앉은 사람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지요. 오른쪽 사람들도 음식 먹기에 바빴습니다. 정면에는 높은 상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는데 김정승이 다른 귀한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지금이다. 박선비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손을 뻗었지요. 굴비를 집었습니다. 무게가 제법 묵직했어요. 살이 통통하게 오른 최상급 굴비였습니다. 재빨리 소매 속으로 밀어 넣었지요. 넓은 도포 소매가 굴비를 감쌌습니다. 성공이다. 박선비는 안도의 한숨을 쉬려는 순간이었어요. 김정승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지요. 김정승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박선비가 굴비를 소매 속에 넣는 장면을. 두 사람의 눈이 공중에서 부딪혔어요. 박선비의 얼굴이 순식간에 홍당무가 되었습니다.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지요. 박선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소매 속의 굴비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김정승이 천천히 일어나 박선비 쪽으로 걸어왔지요. 그의 표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묘한 미소를 띈 것 같기도 했어요. 김정승이 박선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지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로 모였습니다. 김정승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묘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허허, 박선비. 오랜만이구려. 그간 간에 평안하셨소? 박선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예. 대감마님 덕분에 평안하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김정승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어요. 그런데 말이오. 방금 선비의 소매 안으로 무언가 번쩍하며 들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혹시 귀한 보물이라도 얻으셨소? 완벽한 압박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도둑질을 지적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모른 척하는 것도 아니었지요. 절묘한 질문이었습니다. 인정하라는 것도 아니고 변명하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대답은 해야 했습니다. 박선비의 온몸이 굳었지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떤 이는 경멸하는 듯한 시선으로. 양반이 잔칫집에서 음식을 훔치다니.
평생의 웃음거리가 될 판이었어요. 박선비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솔직하게 사과할까? 하지만 그러면 영원히 창피를 당할 것이지요. 모른 척할까? 하지만 정승이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도망칠까? 그러면 더 큰 망신입니다. 바로 그 순간 박선비의 머릿속에서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쳤어요. 절체절명의 순간 살아남기 위한 본능이 발동한 겁니다. 박선비가 소매를 꽉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박또박했지요. 아이고 대감마님, 보물이라니 황송하옵니다. 이것은 보물이 아니옵니다. 김정승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그럼 무엇이요? 박선비가 심호흡을 한번 하고는 눈도 깜빡이지 않은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녀석이 워낙 성질이 급해서 그만 제 소매 안으로 뛰어든 것이옵니다. 주변이 술렁였지요. 김정승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성질이 급하다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오? 박선비는 이미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 녀석이 원래 바다에 살던 조기인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지요. 정승댁의 음식 솜씨가 워낙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고는 김정승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 발로 불 속에 뛰어들어 구워진 뒤에 이게 무슨 황당무계한 소리인가.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제 소매까지 단숨에 헤엄쳐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입을 다문 채 박선비를 쳐다봤지요.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가? 굴비가 제 발로 불 속에 들어가 구워진 뒤 소매 속으로 헤엄쳐 왔다고요. 이런 황당무계한 변명이 또 어디 있습니까? 김정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선비는 이제 정말로 끝났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김정승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김정승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더니 그 미소가 점점 커졌지요.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폭소가 터져 나왔어요. 허허허허. 김정승이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김정승 혼자 웃었지요. 하지만 곧 옆에 있던 손님들도 하나둘씩 웃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은 전염되었어요. 마당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굴비가 제 발로 헤엄쳐 왔다니. 하하. 그것도 불 속에 구워진 뒤에라니. 어허허. 사람들은 박선비의 뻔뻔함에 어이가 없었지만 동시에 그 재치에 감탄했지요. 김정승이 한참을 웃다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박선비를 다시 쳐다봤어요. 이번에는 따뜻한 시선이었습니다. 김정승은 박선비의 사정을 짐작했지요. 저렇게 필사적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니 평소에 얼마나 굶주렸을지 뻔했습니다. 음식을 훔친 것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집에 계신 가족을 위해서겠지요. 그런 효심을 어찌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김정승은 박선비의 재치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저런 엉뚱한 변명을 생각해내다니. 저 정도 순발력이면 과거 시험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가난이 그의 재능을 가로막고 있을 뿐이지요. 김정승이 옆에 있던 하인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하인이 황급히 달려왔지요. 예, 대감마님. 김정승이 명했습니다. 저기 창고에 있는 굴비 한 두rum을 가져와 박선비께 드리거라. 박선비가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어요. 아, 아니되옵니다. 황송하옵니다. 어찌 감히. 하지만 김정승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받으시오. 그 굴비가 혼자 헤엄쳐 오느라 외로웠을 터이니. 김정승의 목소리에 온기가 담겨 있었지요. 친구들도 함께 데려가서 노모와 맛있게 드시게나. 하인이 곧 굴비 한 두rum을 가져왔습니다. 20마리가 넘는 굵직한 굴비들이었어요.
박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박선비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이었어요. 김정승은 그런 박선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지요.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 박선비는 잔칫집을 나섰습니다. 두 손에는 굴비 한 두름이 들려 있었지요. 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올 때는 굶주린 거지 같은 처지였지만 갈 때는 정당하게 선물을 받은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길을 걸으며 박선비는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었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을 훔치려 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지요. 하지만 궁하면 통한다고 했던가요? 절체절명의 순간 자신도 몰랐던 재치가 튀어나왔습니다. 무엇보다 김정승의 너그러움에 감동했어요. 그는 박선비를 망신 주거나 벌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웃음으로 상황을 풀어주고 선물까지 주었지요. 진정한 양반의 풍모가 무엇인지 보여준 겁니다. 박선비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오늘은 어머니께 맛있는 저녁을 대접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발걸음이 가벼워졌지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박선비가 굴비 두rum을 내밀자 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니, 이게 웬 굴비냐? 어머니가 놀라며 물었지요. 오늘 잔칫집에 갔다가 정승 어른께서 하사하신 것입니다. 박선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모자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어요. 구운 굴비의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어머니는 맛있다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고 박선비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행복했지요. 이 이야기는 곧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박선비의 기막힌 변명과 김정승의 너그러움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지요. 어떤 이들은 박선비를 뻔뻔하다고 비난했지만 대부분은 그의 재치에 감탄했습니다. 김정승은 이후에도 박선비를 종종 불렀어요. 때로는 그를 청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김정승은 박선비의 재능을 알아봤고 그를 후원하기 시작했지요. 몇 년 후 박선비는 마침내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더 이상 굶주릴 필요가 없었고 어머니께 효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는 평생 그날의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굴비 한 마리가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는 것을 말이지요. 이 이야기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한 웃음거리로만 여기지 않아요. 그 속에는 가난 속에서도 잃지 않은 효심, 절망적인 순간의 기지,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의 처지를 이해하는 너그러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굴비는 당연히 제 발로 헤엄쳐 오지 않았지요. 하지만 박선비의 재치는 진짜였고 김정승의 너그러움도 진짜였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가 오래도록 사랑받는 이유예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